이번 시간에는 족소양 담경의 경혈들 중에서 발목 아래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소양 담경의 40번째 경혈인 구허혈입니다. 구허는 발목 관절에 있는 경혈이고요. 그리고 족소양 담경의 원혈입니다. 원혈이기 때문에 원기가 직통하는 혈이고요. 담경의 문제에 단순한 기능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낫지 않는 경우에 원혈을 같이 사용하면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허혈의 혈명은 여기에 언덕구자가 나와 있죠. 발목에 바깥쪽 복숭아뼈 전하방 함요처인데요. 여기에서 언덕구자를 썼다는 것은 이 언덕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바깥쪽 복숭아뼈가 이렇게 높이 융기되어 있는 것을 언덕에 비유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허혈의 위치는 반대편에 있는 족태염 비경의 상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숭아뼈의 앞쪽 가장자리를 지나는 수직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뼈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지나는 수평선을 그렸을 때 이 수직선과 수평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우리가 구허로 취혈을 합니다. 이렇게 수평선, 수직선을 그렸을 때 이 수평선과 수직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서 이 교차점이 발목 관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찾은 교차점을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환자의 발목을 이리저리 돌려보면 여기가 관절이구나. 여기에 침을 놓으면 침이 관절 안으로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절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원혈이기 때문에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사자를 해서 보사도 가능한데요. 만약에 구허혈에 보사를 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발목을 접지르는 거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발목 관절에 염좌라고 말을 하는데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발목을 접지르는 것 같아. 나는 발을 삐는 게 원래 행사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발목 관절이 근력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만약에 체형이 약간 통통한 체형의 환자들의 경우에 그렇게 근력이 약하고 근육 경직이 잘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구허혈을 직자를 해도 되겠지만 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사자를 해서 보를 할 경우에는 뼈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사자하기에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럴 때는 환자의 발목을 이 바깥쪽 담경이 지나가는 구허혈 위치에서 관절이 벌어지도록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자침하기에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목 관절을 바깥쪽으로 벌리도록 하는 자세를 환자에게 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45도 각도로 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허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뼈의 앞쪽 가장자리를 지나는 수직선을 그리고요. 복숭아뼈가 비골에 연결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담경 유주선상이 이 비골 앞으로 뼈와 근육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복숭아뼈 앞으로 비골과 연결된 복숭아뼈 앞으로 담경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뼈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지나는 수평선, 그래서 이 수직선과 수평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은 다음에 여기가 관절이 맞는지 발목을 움직이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구허혈이 되겠습니다.
네, 구허혈에 자침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맥 유주 방향을 고려해서 발가락 쪽으로 비스듬하게 사자를 하게 되면은 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41번째 경혈인 조기읍혈입니다. 네, 조기읍은 발에 있는 이읍이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혹시 족소양 담경 첫 번째 강의에서 두경 부위에 있는 이 머리 부위에 있는 경혈을 취혈할 때 우리가 두이읍혈을 취혈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이읍혈과 위아래 상하로 상대되는 혈이 바로 조기읍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머리에 있는 이읍은 두이읍, 발에 있는 이읍은 조기읍 이렇게 되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두이읍과 발에 있는 조기읍이 상하로 상대가 되기 때문에 뭐 한 개만 써도 되겠지만 두 개를 같이 쓰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이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읍이라는 혈이 어떤 뜻이 갖고 있죠? 다다를 임자에 눈물 읍자죠. 눈물과 관련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안과 질환에 쓰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담경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 특히 체형이 있는 통통한 분들의 경우에 눈이 건조하거나 안압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눈이 뻑뻑하거나 아니면 긴장을 했을 때 신경을 썼을 때 눈이 쪼이는 듯한 불편감, 통증, 뭐 안구 충혈, 뭐 안구 피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두이읍과 조기읍을 각각 근위치혈 그리고 원위치혈로 상하 배합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기읍은 이게 족소양 담경의 수혈이면서 또 양경이기 때문에 금수목화토 그래서 오행상 목에 해당하는 혈인데요. 오수혈에서 양경의 경우에 수혈이 공통적으로 오행 중에 목에 해당하죠. 그런데 양경의 오수혈에서 수혈이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목이 원래 오행 중에 목이니까 나무 목자를 쓰는데요. 이 나무 목자, 이 목에 해당하는 수혈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하면 나무목과 눈목이 통합니다. 목은 목이에요. 그래서 양경의 수혈들이 공통적으로 뭐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눈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씩은 다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해와 달, 1월, 담경과 간경, 근데 간경은 음경이기 때문에 양경인 담경이 수혈이 목이 되겠죠. 그래서 족소양 담경의 수혈이자 목혈인 이 조기읍이 특히 더 안과 질환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눈 부위에 불편감이 있는 분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면 지금 조기읍 부위를 손가락이라 아니면은 볼펜 같은 것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눈의 긴장감이 풀리고 눈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기읍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읍의 위치는 이제 발목을 지나서 발등으로 내려왔는데요. 발등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족골, 메타타살 뼈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 중수골 또는 중족골 사이에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공간에 있는 혈들을 여러 개 찾아봤었는데요. 이 조기읍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과 5번 이 중족골, 메타타살 뼈 사이에 있는데 자, 다른 혈들과 다르게 이 조기읍에서 주의할 것이 뭐가 있냐면 4번 뼈하고 5번 뼈 사이에 물론 얘네들도 다른 뼈들과 마찬가지로 중간에는 뼈 사이에 공간이 있고 양쪽 끝에는 뼈들이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공간이 발가락 쪽으로 또는 발목 쪽으로 가다 보면 뼈가 붙으면서 공간이 끝납니다. 그럴 때 이 4, 5번 중족골 사이, 뼈 사이의 공간에다가 취혈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힘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발가락, 특히 이 새끼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딱 들어 올리도록 이렇게 힘을 주었을 경우에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 힘줄을 딱 긴장을 시켜야지만이 발가락을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새끼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딱 들어 올릴 때 긴장하는 요 힘줄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4번, 5번 중족골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갑니다. 가로질러 가요. 한강이 서울을 가로지르듯이 이 힘줄이 4, 5번 뼈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가요. 그럴 때 조기무의 위치는 4, 5번 뼈 사이의 공간에서 이 힘줄의 앞쪽일까요? 뒤쪽일까요? 뒤쪽입니다. 뒤쪽이에요. 간혹 한의대 학생들 보면 취열 실습을 할 때 이 힘줄 앞에다가 취라는 경우를 가끔 한 번씩 볼 수가 있는데 제 강의를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4번, 5번 뼈 사이 공간에서 힘줄의 앞쪽이 아니고 힘줄 뒤쪽입니다. 그래서 뼈 사이의 공간을 촉지하면서 뒤로 가다가 발목 쪽으로 가다가 뼈들이 붙어가지고 공간이 끝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거기가 바로 조기무비입니다. 힘줄의 뒤쪽에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기무배 자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중족골 뼈를 촉지를 하고요. 뼈들 사이에 공간을 가로지르는 이 힘줄을 찾아서 힘줄 뒤편에 있는 뼈 사이의 공간, 뼈 사이의 공간이 뼈가 붙으면서 끝나는 지점, 거기가 조기무비 되겠습니다. 네, 조기무배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42번째 경혈인 지오회혈입니다. 지오회혈은 혈 이름을 보시면 땅지자에 5오자 그리고 모일회자인데요. 지기와 관련되어 있는 음습한 기운과 관련되어 있는 5개가 모였다 이런 뜻이죠. 5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한의학에서 3 아니면 5 아니면 10 이런 것들은 이게 숫자로 3개, 5개, 10개를 의미하기도 물론 그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그게 아니고요. 3이라고 하면은 천지인이고 5개라고 하면은 목화토금수 오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10이라고 하면은 완전체 10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5개가 모였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every, all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오회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천기, 지기 중에서 지기, 양기, 음기 중에서 음기, 음습한 기운들이 모두 여기서 모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있는 음습한 기운, 이 발 자체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땅을 디디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발에는 양기가 모이기 쉽습니까? 아니면 음기가 모이기 쉽습니까? 그렇죠. 음기가 모이기 쉬워요. 물론 발에서 화끈거리고 열이 있어요. 이런 환자들도 있겠지만 그런 환자들보다는 정상이 아닌 경우에 환자들의 경우에 발바닥이 아니면 발등이 화끈거리고 뜨거워 죽겠어요. 이런 사람보다 뭐가 더 많아요? 발이 시리고 차가워요. 감각이 없어요.
발을 잘 못 움직이겠어요. 이런 환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시죠? 발에 뭐가 모여 있습니까? 음습한 기운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땅을 디디고 다니다 보니까 지기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원인이 결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오해혈의 위치는 4번하고 5번 발가락 사이에 발바닥 뼈 사이, 메타타살 뼈 사이에 있는 공간에 있는데, 제가 앞에서 조기무흡혈을 위치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번 뼈하고 5번 뼈 사이의 공간인데, 이 4, 5번 뼈 사이의 공간에서 이 뼈 사이 공간을 가로질러 가는 5번째 새끼발가락에 관련된 요 힘줄을 넘어가지 말고 힘줄 뒤편에 취혈을 해야 된다. 그래야 조기무흡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뼈 사이의 공간인데 힘줄의 앞쪽에는 이게 바로 지오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기무흡과 지오회가 똑같이 4번, 5번 중족골, 메타타살 뼈 사이의 공간인데, 이 뼈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가는 이 힘줄을 기준으로 해서, 이 힘줄을 경계로 해서 힘줄 뒤편에는 조기무흡이 있고요. 힘줄 앞부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지오해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줄을 넘어가고 안 넘어가에 따라서 경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4번, 5번 메타타살 중족골 사이 뼈 사이 공간에서 요 새끼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들어 올리는 이 힘줄의 앞쪽, 힘줄 앞에 있는 뼈 사이의 공간의 끝, 발가락과 연결된 본절이 나오면서 공간이 뼈가 붙어버리니까 공간이 끝나죠. 여기가 지오회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동시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의사들 중에서 한국에서는 이 동시침이라고 하는 특정 침법이 있는데, 이 동시침법을 사용하는 한의사들 중에 요 지오회혈을 유관이라고 하는 그 동시침의 별도의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오회혈, 곧 유관혈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이 혈이 어깨 부위, 견관절, 그리고 이 견관절 주변에 있는 이 어깨나 아니면 상지부의 통증, 뭐 예를 들면 오십견 같은 거 있죠. 견관절의 통증, 오십견, 뭐 상지부의 통증,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물론 근육의 긴장이 동반되는 증상일 때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아주 효과적으로 쓰는 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오회혈입니다. 그러면 지오회를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중족골을 찾아서 뼈 사이의 공간에서 5번째 새끼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힘줄의 앞쪽 함몰처입니다. 지오회혈에 차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43번째 경혈인 협계혈입니다. 협계혈은 족소양 담경의 형혈이면서 오행 중에 수에 해당하는 혈입니다.
그래서 협계혈을 보하면 담허증 환자들에게 담 기능을 보해주는, 도와주는 기능이 있고요. 또 반대로 협계를 사하면 담경을 사하는, 깎는, 억제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협계혈의 위치는 4번, 5번 발가락 사이에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번 뼈의 본절 전 함요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다른 경혈들 중에 형혈을 취혈할 때 손가락 또는 발가락 사이에 있는 본절 전, 본절 앞에 있는 혈들을 취혈을 몇 번 했었는데요. 협계의 위치가 4번하고 5번 발가락 사이에 있는데 다른 혈들과 마찬가지로 발가락 사이에 한가운데에 이렇게 정중간에 취혈을 하게 되면 이것은 협계혈이 아니고요. 팔풍이라고 하는 경외기혈이 됩니다. 발가락이 저리는 환자들한테 국소 취혈로 잘 쓰는 팔풍혈이라는 경혈이 있는데 발가락 사이에 본절 전, 정 가운데에 취혈을 해서 중족골 사이로 밀어넣는 그런 경외기혈이 있습니다. 협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네 번째 발가락에 본절 전 함요처입니다. 그리고 적배육제, 그러니까 뼈와 근육 사이, 네 번째 발가락의 바깥쪽 뼈와 근육 사이에서 본절 전 함요처, 여기가 협계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계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가락의 바깥쪽에서 본절뼈가 튀어나온 것을 촉지하고요. 뼈와 근육 사이에서 본절이 튀어나온 것을 고려해서 본절 앞 함몰처에 협계를 취혈합니다. 협계를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44번째 경혈인 족규음혈입니다. 족규음혈은 족소양 담경의 종지혈이죠. 마지막 경혈입니다. 종지혈이기 때문에 오행상 금에 해당하는 정혈이고요. 그리고 급성 증상이 있을 때 잘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족소양 담경이 근육의 경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혈이면서 급성에 사용하고 근육 경직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육과 관련된 급성 염증이 있을 때 족규음혈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건염이라든지 아니면은 테니스 엘보우나 골프 엘보우 같은 것이 있겠죠. 뼈와 근육이, 특히 힘줄이 마찰이 되면서 힘줄에 건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럴 때 급성기, 생긴 지 얼마 안 된 증상이 있을 경우에 조기묵을 사용하면 이게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구 경혈학에서 족규음혈을 우리가 소염 진통제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족규음혈의 위치는 네 번째 발가락의 바깥쪽 조갑 근각 1푼처, 네 번째 발가락의 발톱뿌리각, 바깥쪽 발톱뿌리각에서 몸쪽으로 0.1촌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찾아서
뼈와 근육 사이인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치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족교음에 자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가락에 바깥쪽 발톱 뿌리 각에서 몸쪽으로 0.1촌, 뼈와 근육 사이입니다. 네, 족교음에 자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족소양 담경의 경혈들 중에서 발목 이하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취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